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한안령 해제 기대, 화장품 엔터주, 따라가기 전 체크 포인트는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한국관광공사와 중국의 최대 그 여행사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또 엔터주, 화장품주, 또 카지노, 놀자주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무턱대고 따라가시면 또 물리기 십상이죠. 그리고 연초에도 한안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관련 종목들 시세에 영향이 미치기도 했었는데 지속성, 연속성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7월, 내일이면은 당장 또 7월이잖아요. 7월부터는 또 뭐가 시작이죠?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결국 기대감에 올랐다 하더라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 후반에 또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섹터, 종목, 차트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또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체크 포인트. 일단은 오늘 뉴스에 나왔었던 내용,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 해가지고 한국 여행 상품 판매 이 소식이 자극, 트리거, 촉매가 됐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자, C트립 이 방한 관광 상품은 개인 대상 개별 관광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땡땡이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는 거죠. 그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불투명한 부분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뭘까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좀 비난의 여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좀 어려워졌다, 그런 평을 받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간 사이에 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한안령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죠. 경제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 보복을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크게 도와준 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럼 기업들만 개고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한국 기업들만 어떻게 보면 개고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한국 정부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입장 표명을. 근데 그 입장 표명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죠.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홍콩이 일국 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예, 이런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어떻게 보면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 그리고 엔터주의 시세 급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시장에 마땅한 호재가 없어요. 마땅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한국 방한 관광상품 판매, 그 부분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에 민감한 반응을 자극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불확실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화장품주들 매수하셔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한테는 좀 반갑지 않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7월부터는 2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에요. 그럼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급등이 좀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일주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지라도 실적 발표 시기 돼서는 부합하지 못하면 되돌림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기술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좋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차트 그림만 보고 추격 매수, 따라가는 매수를 하셔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알령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어진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의 그 전기차, 한국산 배터리 탑재, 이 보조금 그런 이슈. 근데 LG화학이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탑재되고 그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여행 상품 판매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시세 흐름,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 중요하니까 관심 갖고 보시는 종목들,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 실적 관련해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겠죠. 자, 리더스 코스메틱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일간 흐름으로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에 이중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한가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5,000원, 5,500원, 6,000원까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다시 되돌림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리더스 코스메틱의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 불투명합니다. 다 빨간불이에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다 빨간불입니다. 차트 그림만 보고 매수를 하셨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하시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기업 분석도 하시고 수급 분석도 하시고 하시면서 종목 선택을 하셔야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싸 보입니다만 저는 매수할 마음이 그닥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1월에 그런 기대감, 12월 달서부터 1월까지 급등하는 시세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되돌려졌어요. 그리고 코땡땡 이후에 다시 시진핑 방안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 기대감이 되었건 어떤 이유가 되었건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위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리는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이해하면서 보는 게 참 쉽지는 않죠. 한국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간 실적 보시면 2018년, 2019년 오히려 영업이익의 마이너스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흑자 전환이라든지 개선세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시 주가는 되돌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응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잘 마련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오히려 실적이 꾸준히 괜찮은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소외를 받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3월달 최저가 6만원 찍고 이제 97,800원을 종가상 기록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한알령이 시작되던 2016년, 2017년 당시에 실적이 좀 좋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개선세를 보여왔습니다. 개선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다 할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2020년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실적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LG화학이 탑재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중국에서 한알령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보복 조치를 했는데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이 되겠죠? 게임. 판호 개방. 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라갔습니다. 이미 날라갔는데 그럼 NC소프트를 여승재 전문가가 언급해드리지 않았었느냐? 해드렸었어요. 언제?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11월 18일, 28일이에요. 2019년 11월 28일. NC소프트는 상승 추세대 안에 있다니까? 제목입니다. 제가 추세 추종 전문가죠. 상승 추세대 안에 있으니,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때가 작년 11월 이 자리입니다. 47만 5천원. 48만원, 47만 5천원. 이게 다시 매수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매수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때가 이 당시 가격이 47만 5천원 가격 구간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89만 1천원. 거의 뭐 100% 가까이. 그러면 게임주의 차 선호주, 저의 최선호주는 항상 NC소프트였는데요. 제가 이토마토에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게 다 표시된 구간이 매수 접근하는 표시가 된 구간입니다. 계속 매수의 관점, 조정시 매수, 상승 추세 좋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게임주, 차 선호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 펄 어비스입니다. 사실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엔 밴드를 형성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죠. 큰 흐름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중간중간 이 18만원, 17만원 가격 이하로 이렇게 내려왔던 건 뭐죠? 제가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언더슈팅 구간이죠. 언더슈팅 구간. 이 부분을 이 상승이나 하락에 있어서도 추세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조정의 추세냐, 아니면 일시적인 일탈, 상승도 일시적인 일탈, 하락도 일시적인 일탈. 그게 뭐예요? 상승의 일시적인 일탈은 오버슈팅, 하락의 일시적인 일탈은 언더슈팅. 시장 영향에 의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은 22만 5천원 가격을 또 이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변곡점 가격을 넘어갈 것이냐 못 넘어갈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인데 박스권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간값 20만원 정도 가격이 되겠는데요. 20만원 가격 구간, 제가 아카데미에서는 한 번 짚어 드렸었어요. 2, 3주 전에 박스 횡보의 구간을 보이고 있으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가르쳐 드렸었는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펄 어비스다. 그리고 혹시 이제 판호 부분에 있어서도 완화가 되어진다면, 발급을 해준다면 이 상단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코 땡땡으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 안에 게임주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펄 어비스가 아직 시세 분출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 어비스는 매수의 관점으로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게임주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알령 해제에 대한 큰 기대, 그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이제는 종목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분석, 실적 전망,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런 부분을 좀 더 포인트,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